이야기꽃 피우는 수다살롱 꽃수다. 감동을 만드는 꽃띠와 늘 푸른 보리의 감성 힐링 토크 37회차 방송 시작합니다. 솔직한 인생 이야기가 펼쳐지는 수다살롱 그대가 꽃 주인공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굴복하지 말고 이겨내야 한다고, 자기에게 닥친 어려움을 발판으로 삼았을 때 오히려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은근과 끈기로 개척하신 분이 바로 옆에 계십니다. 네, 그분이 바로 무궁화 이미지를 품은 인천 여성 변호사 1호 안기옥 변호사님이십니다. 네, 아주 네, 감사합니다. 야, 드디어 이제 오늘 바로 인생 극장인가요? 변호사님, 네. 인생 극장. 2부에서 제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안기옥 변호사님이 영상도 제작이 되어 있어요. 인생 풀 스토리. 저는 처음에 그걸 봤거든요. 공중파에서 네, 제작. 아니 그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네, 네. 그냥 안기옥 찾으면 네, 네. 거기에 인생 그 파노라마 그림을 누가 그리신 거예요? 그 사파와 함께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네네네. 예. 사파 전문가가 그려서 이렇게 편집을 예.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네. 그걸 먼저 딱 보니까 이해가 딱 됐고요. 위인전이 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위인전까지 나올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뭐 어디서부터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 한번 네 짧게 한번 살짝. 예. 제 삶 스토리. 그러니까. 네. 어. 슬픈 버전으로 할까요? 유쾌한 버전으로 할까요? 아니 약간 슬픔과 이렇게 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슬픈 얘기를 아주 유쾌하게 해주세요. 네. 그러면 아주 세련되면서도 네. 귀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귀엽게. 저는 이제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네. 학교를 다니다가 어느 날 이제 학교를 5월 26일입니다. 12살 때 이제 학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오늘은 학교 가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엄마는 학교가 무슨 뭐 안 그때는 가면 큰일 나는 큰일 나죠. 응. 아파도 그래서 보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를 하셔갖고 우리 가족이 한마디로 이제 야반도주는 아니고 대낮에 또 도망가듯이 이사를 이제 가야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로 이제 학교 학업이 중단이 됐죠. 그래서 변호사님 어떻게 되죠? 자매, 그러니까 5남매에 제가 딸로는 맏딸 오빠가 한 명 있고 이제 동생이 3명. 동생. 그러니까 동생들이 이제 주르르르 네. 막내가 그때 4살 때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갔죠. 그날로부터 이제 학교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제 중퇴가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간지 그렇게 떠난 지 일주일 만에 이제 공장 생활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뭐 공장 생활도 하고 또 무슨 행상도 하고 하면서 이제 돈벌이를 그렇게 하다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내 인생이 이걸로만 끝나서는 너무 그쵸, 억울하다. 네. 그래서 제가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학도 다니고 그러긴 했었는데 23살 때 제가 이제 검정고시를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마치고 26에 제가 이제 인천대학교 법학과. 와, 진짜 남들 졸업하고도 그때는요. 우리 제가 대학 들어갈 때만 해도 네. 대기업의 취업 그 연령이 만 24세 여성의 경우 만 24세 미만의 미혼 여성 이게 입사 조건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미 대학 들어갈 때 26살이니까 취업이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학 들어가갖고 어디 취업을 한다는 거는 이미 이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전문직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네. 그런데 전문직이라는 게 제가 아는 게 없어요. 그쵸. 왜 그러냐면은 뭐 교사, 의사, 뭐 약사, 네, 그러네요. 판검사 이것뿐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교사는 사실 제가 너무 해보고 싶은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이제 애들 가르치는 것도 좋아하고. 어울리세요. 그런데 교사도 해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약사도 해보고 싶었고, 여성 직업으로는 또 약사 괜찮죠. 그리고 이제 의사도 해보고 싶었고. 근데 네. 제가 의사, 교사, 약사는 그래도 구경은 했잖아요. 네. 병원도 가보고. 네. 약국도 가보고. 초등학교 중퇴는 했지만 이제 네, 선생님도 그쵸. 봐보고. 네. 근데 판검사 이거는 변호사는 한 번도 제가 구경을 못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호기심이 발동을 한 거지. 이 판검사 변호사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 그래갖고 막 찾아봤더니 무조건 사법고시만 합격하면 된대요. 그렇죠. 네. 제가 만약에 사법고시라고 하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걸 미리 알았으면 감히 도전을 못했을 텐데. 그렇죠. 너무 아무것도 모르셨구나. 아무것도.
그 왜 무식이 용기라 그러잖아요. 모르니까 네. 모르니까 그때는 이제 단순하게 생각한 게 사법고시 그래 그 판검사 변호사도 사람이고 네. 나도 사람이고 네. 그럼 나도 열심히 하면 되겠네. 어. 그래갖고 단순 무식하게 법학과를 가자. 아. 26세에 대학을 들어가서 어. 어쨌든 사법고시를 몇 세 합격하신 거죠? 대학 들어가고 만 10년, 36살. 10년 동안 공부를 하셨군요. 와. 네, 그러니까 이야. 이제 대학을 다닐 때도 동생들 이제 학비를 벌어야 되니까 거의 뭐 고시 공부를 못했죠. 그리고 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막내가 그때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동생들 둘은 이제 취업이 됐기 네. 때문에 너네들이 막내는 좀 맡아라. 어. 이제는 나도 살아야 되겠다. 네. 그러고 이제 제가 막내를 떼어놓고 그러면 결혼도 자연스럽게 그 이후에 하신 거예요? 그렇죠. 엄청 늦게 하셨네. 네, 엄청 늦겠죠. 지금 현재 아들 셋을 두고 계셔가지고 네.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와, 네. 진짜 인생 승리이시다. 그래서 제가 최초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되게 많아요. 아까 인천 와. 저기 뭐죠? 제가 네, 인천 인천 최초인 건 지역 아시죠? 최초. 근데 그거 외에도 제가 이제 사법연수원을 들어갔고 지금은 이제 로스쿨 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게 없는데 옛날에는 이제 우리 사법고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법고시를 치고 사법연수원을 딱 들어가서 보니까 네. 그때까지 제가 26기인데 그때까지 여자 임원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그렇죠. 제가 네. 저기 사법고시 역사상 최초의 여성 반장을 해보고 네. 와. 아니 저는 그 반장 실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거 반장을 근데 하기 위해서도 남자 파란 반장한 네,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랬죠. 왜냐하면 최초의 여반장을 한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당시에 그 연수원 교수님들 사는 난상 토론이 벌어졌대요. 예. 어떻게 여자가 세상에 반장을 하냐. 그런데 이제 세상에. 일부 교수님들이 왜 여자라고 못하냐 한번 시켜보자. 네. 어머머머. 그래서 제가 사실 되게 긴장을 했던 것이 이 최초라고 하는 것이 그쵸. 어떤 그 자긍심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책임감. 책임과 의무가 있잖아요. 네. 제가 잘못하면 앞으로 그 후배들이 후배들이. 영향을 미치니까 뭐 지금이야 뭐 여성 회장까지 자치회장까지 나왔을 정도니까 뭐 그렇죠. 근데 아무튼 인천 대학에서 제가 최초의 사법고시 합격생. 와, 네. 최초. 야. 이 고스다에서도 사법대학의 최초. 자랑인데요. 첫 이름 맞추신. 네. 사법 그 연수원에서 최초의 여반장, 어. 그다음에 인천시 최초의 여성 변호사. 그래서 네. 제가 이제 후배들에게 그 누가 되지 않으려고 정말 무던히 애를 썼고요. 네. 그런데 인천에서는 막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제가 조금 유명하죠. 네. 야. 네. 이렇게 그렇게 멋진 분을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최초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찾아보진 않아서 잘 모르긴 하는데 아마 인천의 변호사가 유튜브를 저처럼 많이 열심히 맞아. 하는 것도 최초일 것 같아요. 진짜 유튜브도 그렇구나. 우리 그렇지 않을까요? 네 유튜브를 또 이렇게 열심히 채널도 하신다고. 한 개가 아니라 몇 개요? 근데 이 좀 세 설명 세 개나 되고.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 코스타보다 여기 유튜브를 일단 선배. 구독을 먼저 좋아요를 눌러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유튜브를 진짜 진행하시는지. 제가 그 이제 유튜브를 처음 이제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은 시대적 트렌드도 있긴 하지만 네. 이제 우선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쉽게 영상으로 풀어내면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금년 1월 1일 날 처음에 개국을 했어요. 그 당시에 세상에. 이제 우리가 그 82년생 김지영이 김지영. 되게 네. 사회적 그쵸. 이슈. 네. 그러니까 사실 보면 여자들은 그냥 그러니까. 이거 평범한 영화예요. 네. 그런데 거기에 뒤다 보면 여성들의 어떤 고민과 사회 문제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한번 풀어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20회를 기획을 해갖고 그거를 마치었는데 마칠 무렵에 이 또 뭐예요? 그 민식이법이 또 그러니까 한참 또 얼마나, 사회를 시끄럽게 네.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네. 민식이법에 대한 해석을 또 10회에 걸쳐서 했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제가 또 새 아들을 키웠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좀 한번 이제 엄마들에게 그 노하우를 새 아들하고 어떻게 좌충우돌하면서 그래서 그거는 지금까지 계속 만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14개인가가 지금 나갔을 그거는 거고요. 안기욱 TV로 한 건가요? 여성을 위한 여성 TV. 아, 네, 네. 여성을 위한 여성 TV. 우리 근데 남성도 보셔도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여성을 위한 여성 TV가 그래서 개국을 해갖고 지금 한 약 40 몇 개가 올라가 있고요. 벌써 대단하다. 40. 아니 그러면 일주일에 몇 개씩 하시는 거예요, 막? 제 맘입니다. 야. 막 뭐 기분 좋을 때는 3개도 올라가고요. 네. 아니면 뭐 1개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그게 하나 그 여성을 네. 위한 여성 TV가 하나 개국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에 개국한 게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사실 우리가 그 여성 경제인들이 우리 한국에 정말 수십만 명이 그쵸, 되죠. 이제는. 그런데 그분들을 위한 또 TV가 없더라고요. 유튜브가. 그래서 이제 한국 여성 경제인 TV라고 하는 거를 개국을 해서 거기에서는 이제 그 CEO 여성 법률 아카데미 해갖고 제가 이제 길라잡이를 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성들이 사실 여성 기업인들이 척박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악정 고투를 겪어가면서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쉴터와 놀터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 마련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 공헌하는 여성들도 거기다 홍보를 해주고, 그래서 네. 여성 경제인들의 그 네트워킹을 하는 그 플랫폼으로 네. 만들기 위해서 개국을 저 했고요. 같은 소상공인도 들어가시는. 물론이죠. 초대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공익 방송은 좀 국가에서 네. 책임지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기대하고 열심히 만들고 이제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시는 네, 거군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영상이 영상이 아직 그 인사말뿐이 안 올라간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기대되는 영상인데요. 그 TV의 제목은 이제 사단법인 임마엘이에요. 아까 진짜 입마에. 예. 그래서 제가 이 임마엘의 전신이 사단법인 한국행복가족이라고 하는 단체를 제가 2003년에 오픈을 해갖고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는데, 그거를 처음에 시작했던 것은 이제 우리가 1997년에 IMF가 터졌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2003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그 이혼비가 최상위를 다룰 때예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때 사회면 신문 사회면에 보면 뭐 2가정 중에 한 가정이 헤어진다. 네. 그래서 뭐 이혼비 46% 이렇게 나올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로 법률적으로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이 위기 가정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처음에 이제 그 한국 행복가족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의 그 상담사들하고 같이 해서. 그래서 이제 그거에 뭐 처음에는 위기 가정을 돕는 거에서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에서 위기 가정들 케어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는 위기 가정이 오기 전에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건강한 가정을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일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행복 문화 포럼. 네. 그리고 그거를 거기에는 이제 지역에 있는 뭐 교수님, 목사님, 뭐 저 같은 법조인, 의사 선생님 이런 지역에 있는 분들이 주로 이제 많이 참여해 주신 분들이 이제 그 은퇴하신 교장 선생님들이 네네. 당신들의 그 교육 그런 맞아요. 거를 노하우를 다. 노하우를 네. 전수하기 위해서 한 80분이 참여를 해 주셨어요. 그래 갖고 우리가 찾아가는 포럼이라 그래서 우리가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네. 학부모 교육을 계속했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 업적과 실적을 갖고 있었어요. 아니 언제 공부하시고 언제 이런 활동하시고 또 변호사 활동도 언제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러다가 제가 변호사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엄청 열심히 해요. 밤잠 안 자고 해요. 네, 야, 네. 진짜 대단하시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금년에 저희가 이제 정관 변경을 해서 명칭을 이제 임마엘로, 네. 그거는 이제 사랑으로 함께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명칭 변경을 하면서 제가 TV로 그거를 개국을 해서 거기에서 제가 계속 얘기해도 돼요? 네, 그러군요. 너무 그냥 재밌게 듣는 듣고 게 있어요. 재미있으세요? 네. 모르니까 네, 여쭤봐야지. 네. 예. 그래서 이제 임마엘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그 작년에 2019년에 했던 것이 이제 그 비영리 단체 인천시 그 공익 사업을 따갖고 했던 게 뭐냐면은 그 ADHD 자녀를 둔 부모들이 엄청 네,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스트레스에 트라우마에 너무 힘들어하셔서 그분들을 케어하는 그걸 따갖고 하다 보니 우리 가정을 좀 어떻게 좀 회복시키는 그런 거에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상담을 토대로 해갖고 그 금년에 특히 이제 아동 폭력 이런 게 되게 이슈가 그렇죠. 많이 됐잖아요. 네. 아동 그래서 학대, 네, 폭력. 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지금 세미나를 하는데 금년에 이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원래 이제 세미나를 딱 멋있게 몇백 명 많았고 네. 이제 참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또 이 코로나가 저한테 또 기회가 된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기회로. 그러니까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전부 이제 비대면으로 네. 이 사업들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포기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할까 아이디어를 내다가 제가 금년 1월 1일 날 이제 유튜브 개국을 하면서 방송 경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세미나를 전부 유튜브로 만들었어요. 네.
기대해 주세요. 거기서 또 야. 1호로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했고 이제 그 프로젝트를 내년에는 제가 이제 지금 희망하기는 네. 우리가 그 아동학대는 사실 없어져야 되는 그쵸. 거예요. 100% 네. 없어져야 네.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징계권, 그러니까 민법상의 그 부모의 징계권을 삭제하고 체벌을 금지시킨다는 건 전 100% 동의를 하는데 네. 문제는 우리 부모들에게 그러면 자녀들을 훈육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훈육해야 되느냐는 방법론은 우리가 제시를 해줘야 된다. 맞아요. 네. 네. 저는 이제 거기에 착안을 해서 지금 이제 내년도 지금 목표는 그 부모들의 훈육 방법에 관한 거를 전부 유튜브로 매뉴얼화를 해보자. 방법을. 그래서 제 욕심은요. 근데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고백을 하자면 아이가 이제 뭐 이렇게 존댓말을 쓰게끔 그걸 훈육하는 과정에서 잘 안 지켜지니까 아이를 협박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아동 학대예요. 왜냐하면 너 이렇게 혹시라도 그렇게 안 하면 고아원에 갈 거야. 근데 지금 좀 너무 학대인데 그때는 그런 게 몰랐어요. 변호사님 좀 모르고 한 거예요. 근데 애들은요, 너 고아원에 갈 거다 그러면 걔네들은 벌써 고아원에 가 있대요. 어떡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 근데 이런 식의 실수를 저 되게 그 나쁜 사람 아닌데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훈육이라고 이거 잘못 모르고 때리시는 분도 그렇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동 학대를 금지해야 되는 거는 100% 옳지만 우리가 그 훈육의 방법을 네. 정립시킬 수 있는 국가적 차원에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이제 그걸 매뉴얼을 좀 만들고 싶은 게 이제 제 욕심이에요. 그래서 그 작업은 아마 이제 좀 시간과 돈과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요. 우리 함께 도와주세요.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연기자 필요하신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죠. 진짜 너무 좋은. 네. 근데 이런 아이디어는 대체 어디서 얻으시는 거예요? 이런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왜냐하면 이렇게 하시는 말씀마다 되게 공익적인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여성들을 위한. 네, 그죠? 이거를 네. 개인이 이렇게 하고 이거를 펼치기에는 또 한계가 있는데 어쨌든 나라에서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교육부에서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부모 교육도 제대로 안 해주시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미처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이렇게 공론화시키고 또 사업으로 펼치시는 게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저는 아까 제가 그 초등학교 졸업 또 못하고 네. 공장 생활을 시작하면서도 제 꿈이 늘 있었잖아요. 그쵸. 뭔가 나는 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해봐야 돼.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는 훌륭한 사람이 목적이 아니고 제가 갖고 있는 이 능력 네. 내지는 이제 뭐 저희가 뭐 신앙적으로는 제 은사는 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남기고 저 세상으로 가는 거는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주신 은사, 저에게 준 그런 이 건강과 네. 제 능력과 이런 것들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으면 하여튼 일도 남기지 말고 다 환원하자. 야. 그래서 저는 때를 안 놓쳐요. 지금 해야 될 일 지금 합니다. 네. 저질릅니다. 너무 열정이 진짜 네. 대단해요. 혹시 이게 종교적인 어떤 신앙에서 나오신 거예요? 아니면은 롤 모델이나 이런 거를 약간 이렇게 뭐 은사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책을 분이 엄청 읽으셔서 저기에 와. 이 책에는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네. 제가 또 굉장히 감동이면서 놀라워요. 네. 저는 이제 그 어머니가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해주신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제가 이제 100일도 안 돼서 아주 그야말로 핏덩어리였을 때 어떤 스님이 이제 탁발을 하러 오셨대요. 네. 탁발을 하러 오셨는데 그 스님이 이제 엄마가 이제 아기를 안고 저를 안고 이제 그 이제 시주를 해주신 네네. 딸을 시주해 주셨던 모양이에요. 어느 살림에. 어느 살림에. 아니 그때는 좀 있었어. 그래? 그때 아버지가 공장도 하고 그러셔서 그렇구나. 조금 있었어. 근데 스님이 아기를 이렇게 뒤다보더니 어머니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부모님도 우러러보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더래요. 네. 그러면서 어머니가 저한테 제가 막 힘들고 막 네. 그 어려서 고생할 때도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도 항상 하는 말씀이 그 얘기를 들려주시면서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금 참자. 근데 저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맞아 나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은 가끔 이렇게 종이도 버리는데 어렸을 때 길에다 종이도 못 버렸어요. 훌륭한 사람이 그러면 돼야 안 되잖아. 되니까.
야. 그게 아마 저한테는 굉장히 그 큰 네. 기둥, 네. 저를 지켜주는 기둥인데 우리 어머니 이 방송을 혹시 보시는 부모님들도 이제 자녀들을 키울 때 제일 중요한 게 그 자긍심 키워주는 거. 네. 너는 긍정적인. 정말 잘 될 거야. 아니 거짓말을도 이렇게 뭐 너는 나중에 대단한 네, 사람이 될 거야 네. 이렇게라도 거짓말은 아니죠. 아니, 앞으로 그러니까 모르지만 네, 네, 네. 근데 절대 거짓말이 아닌 게요. 우리가 이 비교만 안 하면 자식들한테는 이 장점이 무궁무진해. 근데 우리 부모들은 꼭 그 자기 자식 못하는 거하고 남의 자식 잘하는 것만 비교를 해. 그게 눈에 들어와요. 못하는 건 이 아빠 닮았다. 네. 잘하는 건 자기 닮았는데. 네,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 당연한 뭔가 조금 부족하면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비교만 안 하면 애들이 다 잘나고 장점이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찾아서 너 정말 대단해. 제가 사실은 제가 방송대를 작년 8월에 영문학과를 졸업했거든요. 영어 영문학과를. 네. 근데 영어를 사실 되게 못해요. 그런데 우리 아들들이 네. 영어를 잘해요. 네.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나는 영어를 한마디도 가르치질 못하니까 얘네들이 한마디만 너 영어 진짜 원어민같이 야. 잘한다. 실제 왜 그렇게 잘해 보여? 그래서 막 칭찬했더니 얘들이 진짜 잘하더라고. 그래서 애들에게는 항상 그 자녀들을 키울 때는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거짓말로 그쵸. 칭찬하는 건 애들이 다 알아요. 아이고 엄마 저거 어디 가서 뭐 배웠고 또 이거 맞아요.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한 게 그 대학교 들어가서부터 10년 동안의 그 사법고시 준비를 하는 동안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하셨죠? 나는 그때 어머님은 살아 계셨나요? 어머님이 어머니 혹시 얘기하니까 국가를- 좀 가슴이 네. 사실은 이제 우리 어머니가 건강이 계속 안 좋으셨어요. 뭐 어린 딸 이후로 계속 안 좋으셨는데 어머니가 참 복이 없으신지 복이 많으신지 제가 사법고시 합격하고 연수원 수료하고 사무소 개업 소형까지 잘 오시고는 딱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어머 세상에. 그래도 어쨌든 딸이 변호사가 됐다는 건 알고 가시고 그렇지, 그렇죠. 그나마. 네. 한편으로는 우리 엄마가 그래도 사법고시 합격했을 때는 얼마나- KBS도 나오고 막 어머. 그러셨는데 어머니가 우리 가족들이 장한 그 어머니 다큐로 막 찍어서 플래카드 막 걸리고 막 그랬겠다. 아니 체계에서 보니까 대통령이 전화도 네, 주시고 대통령 전화 오고. 와 진짜.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그 아까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는 그 긍정 메시지를 끊임없이 절대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그 아이한테 정말 장점. 애들이요 잘못하면 지가 잘못한 거 알아요. 맞아요. 또 칭찬받을 짓 한 거 알아요. 근데 부모가 칭찬받을 짓 할 때 한마디도 안 해주고 잘못한 거는 그냥 그치, 티끌까지도 그것만 막 눈에 거슬. 죄송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약 올라서 이제 반항하는 거지. 정말 알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을 키울 때 정말 그 어려웠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도 그 이제 긍정 메시지로 단단하게 부장을 시켜 놓으면. 네. 그럼 좋을 제일 것 많이 하시는 말은 뭐예요? 자녀분들에게. 너 멋져. 오. 너 와. 최고야. 와. 그러고 보니까 그런 말은 저는 안 해봤는데. 아니 우리 아들 최고까지는 해봤는데. 멋져. 네. 그 멋져. 말을 어. 써봐야겠네. 야, 너 진짜 멋지다. 사랑한다까지는 해봤어요. 제가. 애들 눈치챌 거예요. 엄마 어디 가서 뭐 배웠구나. 근데 우리 세대가 네. 사실 어찌 보면 칭찬을 별로 들어보지 못하고 맞아요. 자랐잖아요. 저희 때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자식들 칭찬하면 뭐 교만해진다, 네, 네, 뭐 네. 벼가 익어서 고개를 숙이려면은 뭐 때리기도 네. 하고 그래야 된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듣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자기가 스스로 긍정 에너지를 끄집어낼 수 있는 네. 그런 그 사람이 이게 뭐가 자기가 차야 퍼줄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키울 때 저를 보면은요. 아유, 변호사님도 근데 따님이 없어가지고 막내가 딸을 타나요? 딸은 없는데 네. 아들 셋 중에 두 명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둘이나? 다정다감. 네. 그래서 딸 이상의 것을 저한테 에너지를 준답니다. 네. 그래도 딸은 없으셔. 뭐. 약 올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며느리를 네, 맞아요. 딸 같은 며느리를 네. 원하시는데 그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진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진짜 그 어떻게 그렇게 공부만 진짜 포기란 없다는 이긴 한데
근데 사실은 사법고시 준비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너무 많죠. 그쵸. 제 주위 친척분들 자리가 다 아니라 안 되면은 진짜 몇 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저도 사실 포기할 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1차 시험은 이 오지선다거든요. 네. 그 시험지 안에 일단 답이 있잖아요. 네. 5개 중에 눈만 좋아서 딱 찍으면 이게 된단 말이에요. 1차 시험은. 될것 같은데. 네. 그렇죠? 될것 같은데. 시작해봐요. 저는 1차 시험은 영안에서 안 떨어져요. 예. 사법고시가 됐든 무슨 고시가 됐든 1차 시험은 안 떨어지는데 네. 2차 시험은 이게 백지예요. 어머. 백지. 백지 10장에 왜 옛날에 우리 그 저기 왜 저거 뭐죠? 과거 시험 볼 때 네. 하나 방이 쭉 쭉 내려오면. 사법고시가 딱 그래요. 그래요? 방이 쭉 주관식 펴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주관식 쓰는 거예요? 문제 문제는 있는데. 문제가 두 개가 방이 딱 떨어져. 그러면 이 백지 10장에다 그걸 메꾸는 거예요. 그것도 막 한자 섞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써야죠. 그때는 썼었죠. 그런데 제가 1차 시험에 한 번 합격하면 2차를 2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격하든 해보고 그 다음에 보고. 네. 그런데 제가 1차를 고시 공부 시작하고 그 다음에 1차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법고시를 우습게 봤죠. 아 이거 별거 아니네. 그래갖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졌죠. 몇 수라고 하나요? 그것도? 몇 번 그러니까 떨어지시고 1차는 6번. 6번을 봤다. 6번을 그러니까 붙었지만 계속 아니 봐야 하는? 내가 거꾸로 1차는 이제 3번을 합격을 하고 2차를 6번을 봐갖고 6번 만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볼 수 있으니까. 두 번씩 보니까 두 번씩 보니까 그런데 위기가 언제였냐면은 두 번째 이제 2차를 떨어지고 그 다음엔 1차도 떨어진 거예요. 아유. 그럴 땐 내 인생 끝이다. 뭐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때 포기했으면 뭐 하고 계셨을까? 그러니까. 책을 있는 대로 다 꺼내서 다 불태워버리고 이제 어머, 나 안 해. 안 해.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전도 안 하면 안 하잖아요. 그러고 이제 안 해. 그러고서 이제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 학교 그 고시반 소장님으로 계시던 이제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힘든 거 안다. 근데 그랬더니 뭐 하려고 이제 우리 선생님 물어보면 똑같이 뭐 하려고 그러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하시겠어요? 이제 돈이나 벌어야죠. 뭐 그랬더니 그래 너 돈 벌면 잘 벌 거야. 그런데 너가 그거 갖고 네 승에 차겠어? 딱 그러시더라고. 그것도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 불러갖고 네. 술도 안 사주시면서. 정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고민을 했어요. 정말 내가 무엇을 해도 난 열심히 할 자신은 있다. 그런데 했다고 하는 거를 포기하고 한다? 이거가 영 성이 안 차. 그래서 네. 제가 딱 2달 만에 다시 고시반을 들어갔어요. 고시반을 들어갔더니 고시반에서는 뜨아하죠. 네. 이 나이 먹은 선배가 또 이제 저는 의논도 안 없이 그냥 의논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갔거든요. 나이 먹은 선배니까 가능해요. 밀고 들어가고 이제 자리 차지하고 했는데 그때 결심은 뭐였냐면 이제는 언제까지 한다가 아니고 될 때까지 한다. 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네. 처음에 제가 생각한 게 그거였잖아요. 고시도 사람이 하는 거고 나도 사람인데 내가 왜 안 돼?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했는데 포기는 아니다. 그래갖고 이제 했더니 어머 그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됐으니 망정이지 안 됐으면 어떡해. 그럼 지금까지 하고 있겠죠. 포기는 안 했을 것 진짜 같아요. 포기는 안 하시고 계속. 와. 그래서 그때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제가 주말이면 제 생활비를 누가 대주는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아르바이트를 네. 했었어요. 주말이면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했는데 그때는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이다 생각을 하고 지도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교수님, 제가 이번에는 좀 끝을 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러니까 30년 전이네요. 그때 당시에 교수님한테 저 돈 좀 빌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마면 되겠냐. 뭐 더 물어보시지도 않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고시원에 들어가서 1년 살 거 그 당시 돈으로 100만 원 정도를 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뭐 이렇게 큰 경제력이 돈이었을 많은 텐데. 분이 아니니까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뭐 교원 대출 있잖아요. 그거 학자금 대출 안에 교원 대출 그걸 받아갖고 해주신 거예요. 대단하시다. 그래서 제가 그 돈을 갖고 이제 실림동 고시원으로 네, 들어가서 유명한 실리콘. 고시촌으로 들어가서 쪽방총이 매일 시험 보는데 네. 왜냐면 1차는 안 떨어지니까 그거 답안에 있으니까 근데 2차는 이게 쓰는 게 아무리 내가 아는 게 많아도 정리가 안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 하여튼 매일 시험을 봤어요. 매일 모의고사로 그렇게 야. 해서 예 허리가 막 엄청 굵어지도록 앉아갖고
야. 그렇게 해서 끝을 어. 냈답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길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어떻게든 하려고 네. 근데 하니까. 끝나지 네. 않은 공부의 이 학구열은 진짜 은사님께 그 돈을 엄청 어떻게 갚으셨을까요? 그건 그러니까는- 갚았죠. 네네, 그건- 그러니까 진짜 2배, 3배 이상의 기쁨과 함께 같이 그럼요. 네, 그럼요. 얼마나 그 선생님이 좋아하셨을지. 그 선생님이 특히 이제 그 요즘 좀 건강이 안 좋으세요. 아직 네. 생존에 계신데 네. 예, 그 은사님이 건강이 안 좋으신데 그 당시에 인천대 법학과의 여학생이 저 혼자였고요. 여교수가 그 선생님 혼자였어요.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그 교수님 방에 가서 맨날 밥도 점심 도시락도 같이 먹고 정말 딸같이 그치. 친정엄마 같이 이렇게 네. 해주시고 그랬던 분이신데 그분이 정말 저를 많이 끔찍이 사랑하고 정말 좋은 또 고시반에도 그 당시만 해도요 여자 방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남자 방만 있었는데 그 교수님이 안기옥이 한번 넣어봐. 남자애들보다 나을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고시반 소장님이 이제 여자 자리를 네. 이렇게 마련을 해줬는데 여자 자리는 마련했는데 잘 방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 방을 얻으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을 얻게 되면 이거 밥 먹으러 오고 가는 네. 시간 뺏기고 이 네. 시간이 너무 아까운 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왜 혹시 그런 거 해보셨나? 우리 어렸을 때 왜 도서관에 의자 이렇게 붙여놓고 그렇죠. 자면서 자죠. 공부 네네. 해보셨구나. 독서실에서 그래도 공부 좀 하셨네. 고3 때만 그래서 고3 때만 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제가 거의 한 8개월 그렇게 세상에. 의자를 펴놓고 거기서 아. 잠을 자면서 밥을 해 먹어가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1차 딱 되고 나니까 학교에서 여자 방을 딱 만들어주더라고요. 야. 아 맞아 인천 대학교에서 변호사가 된 것도 이루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법고시 인천대 자체가 최초의 그러니까 사법고시. 여성도 여성 변호사 이러지만 예. 최초로 예. 와 응, 진짜 응.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고시실을 여자 방을 이제 그렇게 해서 확보를 해놓고 거기서 이제 6년을 싸운 네. 거죠. 야, 박수 한번 쳐요. 야, 대단하시다. 요즘도 공부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쉽진 않죠. 아, 그럼요. 아 근데 이제 공부가 아유, 왜 이렇게 저기 네. 왜 마지못해 하는 공부 있잖아요. 사실 요즘 애들 불쌍해요. 그러니까. 아유, 얼마나 공부할 게 많아. 네,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 찾아서 하는 공부는 할만해요. 되면은 좋은데 안 되니까 안 되는 확률이 더 높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야. 설사 안 된다 해도 네, 네. 저도 사실은 사실 뭐 사법고시 말이 그렇지 그게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제가 이제 23살 때 이제 대학을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검정고시 준비를 할 때 제일 고민을 했던 게 그 부분이에요. 그때만 해도 23살이면은 우리로서는 그 당시에 결혼 정년기였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25만 넘어도 노처녀 소리 듣고 그럴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고민한 게 내 인생에 있어서 10년만 한번 투자를 해보자. 그러면은 내가 23살에서 10년이면 33살. 33살에 아무것도 안 됐을 때 내가 일어설 수 있냐 이게 제 고민이었어요. 맞아요. 검정고시 네.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한 3개월을 엄청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끝에 가서 그래 10년 동안 뭔진 모르지만 공부해서 안 되면 그때 가서 배추장사라도 해도 공부를 안 한 사람보다 한 사람이 낫지 않겠냐. 그러고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네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특별히 이쁘게 봐주셔서 합격을 하는 바람에 또 하나 궁금한 거는 그럼 남편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희 항상 이 러브 스토리를 넣긴 하는데 남편도 네. 저기 검정고시 동문이에요. 혹시 법조인은 아니고요. 예, 법 공부를 조금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해보려고 말았고, 하다가. 근데 이제 네. 취향이 네. 워낙 이제 이 아이디어가 많은 양반이라 우리 신랑은 이제 사업을 하는데요. 요즘 또 엄청난 또 사업을 지금 구상을 해서 네 조만간 개봉박도 있어요. 그건 네. 비밀이에요? 다음번에 초대해 주시면 예, 그때는 알겠습니다. 또 공개할 수 있는. 네. 네. 아니 그럼 이제 변호사님의 소확행은 공부신 거예요? 공부라기보다는 나누자. 남주자. 그렇죠. 이런 거죠. 공부에서 남주자도 있고요. 요즘은 제가 취미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궁금해요. 어떤 취미생활 하시는지. 변호사님의 취미는 뭘까요? 저 요새는 이제 사진 찍으러 다니고요. 오, 사진 맞아. 찍으러 변호사님 다니고. 꽃사진 엄청 예쁘게 찍으셨더라. 그 다음에 저기 뭐죠 요새 수목화를 해요. 그림까지. 수목화를 해서 제가요 자랑을 하자면은요 네. 지난 여름에 뭐 탁선도 했어요. 입상도 하고요, 한번 특선도 하면 해가고요. 네. 등단하신 오늘 거예요? 하나 그러면? 들고 올 걸. 그러게 여기 붙여놓을 걸 그랬네요. 세상에. 아니 근데- 못하는 게 뭘까요? 근데 그 저기 뭐죠?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하면서 우리가 일만 하기 위해 세상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자기의 그 머리를 좀 식힐 수 있는 그 탈출구를 좀 네. 이렇게 열어놓으면 일도 더. 그래서 이제 뭐 덜어는 그런 말씀도 하세요. 맨날 이렇게 공부만 하냐. 근데 네. 사실은 공부가 저는 쉬는 시간이에요. 그렇지. 왜냐면 쉽고. 맨날 일만 하다가 제일 쉬운 건 아니에요. 맨날 일만 하다가 네. 일만 하다가 내가 일하고 있는 거와 다른 분야의 것을 머리에 넣으면은 이 머리 회전이 아 이렇게 신선한 것도 있네. 맨날 먹어보던 거 아니고. 그래서 머리가 쉬어지더라고요. 참. 공감이 돼요? 다시. 네네네. 뭐 그냥 이론적으로만 이해할게요. 저희는. 네. 자, 또 목표. 목표. 네. 목표가 네. 목표는 목표? 이제 아주 쉬워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소명을 다하고 가자 이제 이게 제 목표인데요. 네. 앞으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일은 아까도 잠깐 이제 제가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우리 사단법인 인마회를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이 노하우와 네. 제가 이 사회로부터 받은 그리고 저희가 태어난 그 소명에 관한 그런 것을 좀 마음껏 펼쳐보는 건데요. 제 목표는 그거예요. 제가 살다 간 이 세상이 지금보다는 조금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바꾸게 하고 떠나는 것. 네. 너무 너무 뭐죠? 심한가? 아니야. 위인전에 나오는 멘트 아니에요? 야.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일을 벌리고 그 일을 해결하려고 이렇게 이제 나름 최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각자가 그런 생각들이 모여졌을 때 우리 사회가 한층 더 꽃밭이 되지 않겠습니까? 꼭 조동아 모두가 선생님의 네, 모두가 꽃길을 걸을 수 있겠네요. 걸을 수 있는 이야. 그런 게 될 것 같고요. 정말 우리는 되게 혜택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다 네. 건강하고 아름답고, 우리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 우리보다 덜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뭐 베푸는 게 아니고 나눠드리는 거, 이런 일을 하고 싶은 게 제 소박한 꿈입니다. 야, 멋지십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어요, 진짜. 이야, 진짜 네. 우리 안기옥 변호사님의 스토리는 끝이 안 나는데 네. 오늘은 또 여기까지 아쉽게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귀하게 네, 나와 진짜. 주셔서 정말 너무 멋진 이야기 아니면 또 귀한 이야기 너무 많이 들려주셔가지고 제가 이분처럼 살아야겠구나. 저도 새로운 롤 모델이 이제 생기었어요. 그런가요? 네. 아니, 사실은 이제 우리 오늘 여기까지 얘기지만 변호사님의 이야기는 계속 되잖아요. 그렇죠. 변호사님이 네. 네. 지금 유튜브로 네, 보실 수 계속 저희가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있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소중한 변호사님, 시간 네, 건강하셔야겠어요. 고맙습니다. 그렇죠. 네. 건강하셔야지 무조건.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열심히 운동도 하고요. 그러시구나 역시 네. 운동도 열심히. 예. 네. 앞으로도 또 멋진 소식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통해서요. 네,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꽃 피우니 수다살롱 꽃수다. 여러분 꽃길만 걸어요. 걸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